네, 65장입니다. 고지 선위도자는 비명민이요 장이 우진이라. 옛날에 잘 도를 위 행하는 자는 백성을 명 밝게 하지 아니하고 장차 그들을 어리석하게 하니라. 민지난치는 이기치다니라.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고로 이지치국은 국지적이요 불이지치국은 국지복이니 지차양자는 저 계식이라. 그 다음에 상지 계식은 시위 현덕이니 현덕은 심의 원의라. 그러므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적이 되고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는 것은 나라의 복이 되니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은 또한 계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범 법칙 이런 것들 이 두 가지가 법칙이 된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법칙이 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일러 현덕이라고 하니 가물한 덕은 깊고도 멀다. 여물반의니 연운의 지대순이니라. 그래서 만물과 더불어 이 반, 여기서 반은 반대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런 연후에야 크게 순 따르는 것에 이룰 수 있다. 네, 여기까지네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를 잘 하는 사람의 다스림 정도의 내용일까요? 한번 봅시다. 고지 선위도자, 옛날에 잘 도를 위 행하다. 여기서 위는 행하다는 거니까 옛날에 잘 도를 행한 자는 백성들을 밝게 하지 아니하니 그들을 장차 어리석게 한다. 주소 볼게요. 명언 위다견 고사하야 폐기박야라. 무는 위무지 수진하야 순자였냐라. 박다라는 것은 다견 교사하니까, 견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바라보거나 우리는 견해 식견 이렇게 할 때 아는 것이 많고, 교라는 것은 기괴한 아주 교묘한 기회나 기술, 사라는 것은 거짓 사기니까 아는 것이 많아서 교묘하게 속여서 기진 백성들의 참된 것을 가리는 것이다. 우 어리석다라는 것은 위 아는 것이 없어서 진을 지켜가지고 저절로 그러함을 따르는 것이다. 민지난치는 백성을 다스리기 어렵다라는 것은 이기치다. 거기자는 여기서 백성을 받겠죠. 백성이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다지교사 고 난치하라. 지혜가 많고 교묘하고 거짓되는 것이 많으면 그러므로 다스리기 어렵게 된다. 고로 이지치국은 그러므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나라의 적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적이 된다. 지는 유치하라. 지는 다스린다는 것과 같다. 이지치국은 소위 위지적장이 고위지치하라. 지혜롭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것과 같다. 지혜롭게 되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나라의 도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지혜와 연관시켜서 말한 것이다. 민지 난치는 백성을 다스리기 어렵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지혜가 많다는 것이니 당무 색태 패문하야 영무지무욕이라. 마땅히 백성들이 태라는 것은 저번에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뭐 눈과 감각 기관을 닫는 것에 힘써서 그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술 동민이면 사신기동하야 보기 교술 방 민지위 하니 민지 기술하야 방수 피진이라. 여기 이제 방과 수는 글자가 수가 먼저 나오고 방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도치돼서 잘못 인쇄돼서 그렇대요. 사유밀교나 간이 익자라 호로 이지치국은 국지정리하니라 그랬네요. 그런데 지혜와 술수로 백성들을 위정자가 움직이게 되면 삿된 마음이 이미 동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삿된 마음이 이미 동하게 되고, 여기서 주어는 백성 같아요. 백성들의 삿된 마음이 이미 동하게 되고, 다시 기묘한 술수로서 백성의 위 거짓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위정자가 그렇게 하는 술수를 알게 되어서 그러한 술수에 따라 그것을 막아내며 그것에서 회피하게 되니 백성들의 사유는 더욱더 교묘하고 간사함과 거짓은 날로 불어나게 된다. 고로 이지치국,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나라의 도적이 된다. 야, 이거 재밌네요. 여기서 다시 봅시다. 이 치술 동민이면 사신 이동하야 후이 교술 방 민지 위하고 민지 기술하야 수방이 피지하니 사유 밀교하고 간이 익자라 그랬네요. 이게 이제 연세법이네요. 연세법. 그러니까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기 전날 다가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밝고 날이 밝으면 나 죽는다. 그죠? 그거 똑같은 거네요. 지혜와 술수로 위정자가 지혜와 술수로 백성을 움직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삿된 마음이 이미 동했고, 그래서 다시 위정자가 교묘한 술수로 백성의 거짓을 막아보려고 하면 또 백성은 위정자의 그 술수를 알아서 그 술수가 행해지는 것에 따라서 막아내면서 그것을 피하고, 또 그렇게 되면 사유는 다시 또 은밀하게 교묘하게 되고 간사한 것과 거짓이 자꾸만 늘어난다. 그래서 말하기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나라의 도적이 된다라고 한 것이다 라고 주석을 달았네요. 이게 연세법이네요. 주어는 다르지만 다시 그 다음에 불이지 치국은 국지복이니 지차 양자는 여계식이라. 여기서 주석을 보면 안 하상공주 본 계작 해 하동 그랬네요. 하상공의 추석본을 안 살펴보면 개는 해 본받을 해로 작 쓰여 있는데 아래와 같다. 뭐 아래도 다른 하상공에서 다른 편에서도 다 개는 해로 쓰여 있다 이랬네요. 자, 그 다음에 항상 그 함께 법칙이 되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법칙이 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일러 현덕이라고 한다. 현덕은 깊고도 멀다. 개는 동야라. 같이 함께라는 뜻이다. 금고지소동, 지금과 옛날이 소동 같은 바는 저 불가피하라.
그걸 폐기할 수가 없다. 능지 계식을 시위 현덕이라 하니 현덕은 힘의 원의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은 폐기할 수 없으니 능히 그것들을 함께 모범으로 모범이 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일러 현덕이라고 한다. 현덕은 깊고도 멀다. 사람들과 더불어 아마 지혜로 왔다면, 지혜 상태에 왔다면 우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니 우의 상태로 되돌리고 난 연후에야 크게 순 따르는데 이룰 수 있다 이랬네요. 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어쨌든 핵심은 두 가지네요. 이지 치구. 국지적. 불이지 치구. 국지. 그랬죠?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했냐면 직자양자.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적이 되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 이것은 나라의 복이 되고, 이 두 가지, 지를 사용하느냐, 지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아는 것, 이게 함께 동자로 그러니까, 이건 식이라는 게 모범이나 법칙이나 이런 거니까, 모범 또는 법칙이 식자의 의미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핵심은 그러네요.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뭐라고 그랬냐면, 주석에서 지자 유치하라. 지는 치와 같다. 왜 치와 같느냐? 지하고 왜 치하고 같은가? 이렇게 지는 치하라 해놓고 이 치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많이 알아. 많이 알면 그 아는 걸 가지고 뭔가를 다스리고 싶죠. 그러면 다시 계몽시대에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잖아요. Knowledge is power 그랬는데, 이 파워를 힘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권력이라고 해석해보자고요. 지식은 권력이다. 맞죠? 지식은 권력이죠. 지식은 권력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산출했다.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산출했다. 지혜로 지식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이 지식들을 소유한 자 또는 지식을 창조하는 자들은 당연히 권력자가 되겠죠. 그래서 육아의 성의는 성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지. 성스러운 지혜, 지식, 지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노자 19장, 18장, 20장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성,
절성기지. 성인을 끊어 없애고 지혜를 버려라. 절성기지면 밀리 백배라. 성인을 끊어버리고 성인이 말한 지식, 지혜를 버려버리면 밀리 백배 그랬잖아요. 백성의 이익이 백배가 돼요. 그렇다면 절항무후 그랬잖아요. 학문을 끊어버리고 기사, 기교, 학교를 버려요. 이렇게 해버리면 백성이 순박함을 되찾아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럼 다시 지혜라는 것하고 지식이라는 것. 그러면 지혜라는 게 소피아겠죠. 소피아라는 것. 소피아. 지식이라는 것. knowledge. 그럼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달라요? 지혜는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좋은과 나쁨을 추구하죠. 추구해서 어떠한 지식들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어떠한 근거에 있고 그 근거로부터 그러한 지식의 체계가 타당한지,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신념, 공동의 가치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서사적 진리, 그러니까 뭐 이걸 망탈리떼라고 할까요? 망탈리떼. 망탈리떼라는 것은 특정한 공간 내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동체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야기 체계. 그러니까 한정된 시공간이죠. 시공간, 사람들이 공유한 이걸 망탈리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아테네에서 지혜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죠. 새롭게 정의하는데, 소크라테스 이전에 아테네는 호메로스나 일리아드나 이런 사람들처럼 신화나 그리스의 영웅들의 서사, 이야기를 만들고 그 영웅들이나 신들의 서사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거나 조각을 만들거나 창작 예술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짓거나 해서, 가령 그리스의 유명한 사람 누구죠? 테세우스의 배? 테세우스 같은 사람.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그 총골짝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리스라는 아테네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신화적인 영웅적인 인물이죠. 테세우스의 일대기를 그려서 공동체 의식, 그걸 신화로 만들어내면, 일리아드나 호메로스가 만들어내면 그 테세우스의 일화를 가지고 시를 만들고 노래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면 아테네 시민들은 동질감, 소속감 또는 자기 정체성 또는
아테네의 위대함 등등을 공유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화가는 그걸 그림으로 그릴 것이고 조각가는 테세우스를 조각할 것이며, 그럼 이게 이제 그 공동체의 망달리떼이죠. 서사적 진리죠. 이 서사적 진리에 대해서 따져 묻죠. 그래서 케어물어요. 이 서사의 구조, 근거, 그것의 의도, 그것의 수용, 독자들의 수용에 대해서 일일이 케어묻죠. 케어물어서 그것이 잘못된 전제, 잘못된 구조,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까발리는 역할을 했죠. 그게 소크라테스. 그래서 철학이 탄생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담론 대 담론이란 말이죠. 담론 A. 소크라테스의 캥의물음이라는 담론, 철학 담론. 담론 B. 얘와 얘가 논쟁, 격돌을 붙었어요. 이게 담론과 담론의 싸움이에요. 이게 주류 담론이었죠. 근데 소크라테스의 이 담론 B가 이 주류 담론을 이겨버리죠. 그래서 철학이 탄생합니다. 자, 다시.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망달리떼의 근거, 기존에 있던 지식들의 근거들을 검토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따지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철학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외운다거나 뭐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철학사의 수업은 그건 지식의 체계가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철학사 시험을 치면 외워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데카르트의 Meditation on First Philosophy 제일 철학을 위한 성찰이라는 책을 내가 이제 읽어요. 우리는 흔히 그걸 성찰이라고 그러는데 데카르트의 성찰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막 줄 거 가지고 이건 애워야 돼. 이렇게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식이 돼버리면 특정한 분야, 특정한 것에 대한 설명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설명의 체계. 이 설명의 체계를 갖추려면 분석을 해야 돼. 분석. 쪼개고 나누고 쪼개는 거야. 나누고 쪼개려면 나누고 쪼개는 기준이 있어야 돼. 이거 뭐 가지고 뭔 기준으로 나누고 쪼개는지.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는 거. 이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따라 나누고 쪼개고 그러면 분류하는 거잖아요. 분류하고 체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지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지식.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썼던 이 성지라고 하는 거 이게 지식이에요. 그럼 다시 지금 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 그럼 난 다스리고 싶어. 치국하고 싶어. 이지 치국. 내가 지혜가 또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치국을 하고 싶어. 지금 문장이 그렇잖아요. 지금 주석에 내가 써. 지유치야 이래놓고 이지 치국이라. 내가 지혜를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다스리고 싶어.
그러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아이고. 지금 이게 동양의 책이니까 동양의 사유로 생각해 보자고요. 동양의 사유로. 주나라 초기에 주공이라는 사람이 예라는 걸 제정하고 예라는 것을 주공이 처음 제정해요. 근데 예라는 것은 저번에도 나올 때 그 핵심은 분이라고 했잖아. 예자 분야. 그렇죠? 예자 분야. 예는 그 정식이 분인데요. 뭐를 쪼갰느냐 하면 뭐 좀비 빛 잘못 쓰겠네. 좀비 열 빛은 재 국물 뭐가 더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게 안 돼? 그게 문제라. 여튼 뭐 이렇게 문장이 하나 있어. 얘기라는 책에 첫 문장에 나오는 거야. 얘랑 나누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존귀한 사람과 빛이 나는 사람을 순서를 매겨.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구별해. 온갖 사물들 사람들을 재라는 것은 신는다라는 말은 뭐야? 재 만사. 이 재라는 것도 신는다는 의미지만 위치 지우다 차례 매겨서 어떤 지역에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재예요. 온갖 사람과 만물을 배치하는 거예요. 온갖 일들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예예요. 그러면 지금 뭔 얘기냐면 뭐한가 지금 예라는 게 분이라고 뭘 했냐고.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어서 배치를 한 거잖아. 하나하나 이 자리 저 자리 위계 상하 위계에 따라 신분에 따라 분류하고 배치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텍션합니다. 텍션. 이건 뭐 한 거예요? 석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투망 알아요? 투망. 우리는 이제 요새 20대들은 투망을 모르는데 투망을 이렇게 그리고 냇가에서 쫙 펼쳐서 던져서 줄을 하나 쭉 당기면 쭉 달려서 고기가 걸리죠. 그러면 투망이 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짜여있잖아요. 이렇게. 이 점은 목이에요. 목. 이건 뭐야 이거? 이건 강입니다. 강. 이건 뭐예요? 명입니다. 이 명을 잡고 있는 사람은 천자겠죠? 천자가 귀족들을 분류해서 강에다가 배치하고 강 아래에 목들에다가 대부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쫙 배치하겠죠. 거물망이에요. 분류의 체계이자 거물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자가 쫙 당기면 쫙 달려오는 이 체계가 사실은 지예요. 이게 지예요. 지.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쪼개고 나누고 분류하고 그 분류를 체계화짓는 게 지식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 요새 뭐 메타인지 뭐 메타 공부법 이런 소리 하고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공부 잘한 방법은. PC본 생선뼈만 그리면 돼요. 체감권 안에서. 분류 기준이 뭔지,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생선뼈 되게 이게 기준. 생선뼈. 이렇게 쪼갰고, 이렇게 쪼갰구나? 이것만 그려내서 이 생선뼈만 가지고 있으면 다 알아. 교과서에. 외울 필요도 없어. 보면 알아. 이게 메타인지래. 나는 이거 대학 때부터 맨날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요새 사람들이 이게 메타인지, 난 메타인지도 몰라. 그런 것도 모르고 용어를 모르는데 그렇단 말이야. 그럼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지 치국이라는 게 이 세계와 사람들을 쪼개고 나누고 분류하고 체계짓고 그 체계 안에 배치하는 것, 이게 치란 말이죠. 이 치, 이걸 가지고 이 예나 이 치를 가지고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대 중국 대도시 큰 국가, 이게 가능한데 레비스트로스가 고대 중국은 대도시 큰 국가를 이루었는데 왜 이루었을까? 어느 때문에? 그 어느 체계, 그 어느 체계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회 구조이고, 언어의 구조가 사회 구조고, 언어의 체계가 사회 체계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노동하면서. 그 언어의 구조에 사람들을 배치한 것이다. 이게 고대 중국의 특징이고, 바빌론이나 다른 문명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중국만의 고유한 특징인데, 바빌론에는 세기 문자나 이런 문자가 있지만 그 문자는 일상 문자가 아니고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몇 개를 냈는지 이렇게 표시하는, 이게 뭐지? 마치 매듭 묶어서, 마치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촌에 살 때 우리 집이 잘 살아가지고 보릿고개나 이러면 쌀을 빌리러 와요. 그걸 장내쌀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글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색깔실을 쫙 갖다 놓고 묶어요. 이렇게 하나. 그럼 이제 누구네 2번, 누구네 1번 이렇게 묶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모내기를 하거나 논리를 하거나 반리를 할 때 풍으로 갚아요. 쌀로 갚지 않고. 그거 똑같은 거야. 그 바빌론의 세기 문자라는 것은 일상 언어나 사회 구조가 아니에요. 표기야. 숫자 표기. 기억납니다. 이 언어 구조가 사실은 예의 구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천자의 정실 부인을 후라고 그러죠. 후. 제후의 정실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아니, 조선시대 왕비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텔레비전이 지금까지 없다가 이제 텔레비전이 생겨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요새 그런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제사를 지내.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 집안 제사를 지내는 말이에요. 현고, 유인, 거창, 신시지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유인이라 유인. 유인은 대부의 정실 구임이 유인이라. 그럼 우리 아버지가 대부라? 뭔 대부야 대부. 이 규정이 다 언어 규정이 다 있는 거예요. 천자는 스스로를 천자라고 지칭할 때는 천하를 소유했다는 의미에서 천자를 쓰고, 제후나 일반 신하들을 만날 때는 여일인 이렇게 해야 돼요. 여일인. 이게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야. 신하들한테. 그 언어의 체계, 이 랑그 문법의 체계가 이 언어 구조가 예의 구조고, 예의 구조가 고대 중국의 구조예요. 사회 구조고, 계급 구조고, 제도로서의 구조이고, 규범으로서의 구조예요. 자, 그랬어요. 그 구조를 내가 만들거나 알고 있어서 나라를 다스려. 나라의 적이 돼. 나는 그걸 알지만 사용하지도 않아. 복이야. 항상 그래. 이 두 가지였어. 인류의 역사, 국가, 나라의 역사. 이 두 가지로 항상 되어 있었어. 그래서 이게 같은 모범이 같은 구조야. 그걸 나는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면 나는 알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알고 있으면 이걸 현덕이라고 그래. 현덕은 깊고 현덕은 아득하게 멀어. 그래서 여물반이 이 상태에서 반을 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반대를 나는 불이지 치국을 나는 생각하고 기획하고 추구할 거야. 그렇게 되면 큰 순 따르는 것이 이르게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을 했냐면 노자가 무명의 세계에서 유명의 세계, 상도에서 가도의 세계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는 것이 이직치우기 극단까지 가. 거기에 이르러. 그러면 회복해야 돼요. 기준, 표준이 없는 것, 기준, 표준이 없는 대로 다시 회복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이 반의 관계, 이 반의 관계가 상반,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게 상반상성 그래요. 상반상성.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이루어준다. 이게 극에 이르면, 이 극에 이르면 무극에 가야 되고, 무극에 가는 방법이, 무극에 간 것이, 무극의 상태가, 이게 무극이잖아요. 이거 무극이에요. 무극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지혜와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미치겠죠? 이건 박이에요. 통나무는 쪼개지지 않는 거잖아. 이거는 쪼갠 거잖아. 그거는 분이고 석이라면 얘는 안 쪼개진 거라. 쪼개지지 않으니까 안 쪼개진 거는 뭐야? 그래서 박을 항상 상도라고 얘기하거나 지인이라고 얘기하거나. 근데 어쨌든 박에서 지로 가. 이게 박사직이죠. 이게 박사직이라.
박산위기. 박산위기 하면 이렇게 가. 근데 이렇게 가서 끝까지 갔으면 이게 끝까지 갔으면 무극으로 되돌아가야지. 무극으로. 이게 무극이니까 무극의 상태로 복귀하는 게 도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가는 게 도지동이잖아요. 도지동이라는 것은 반자 도지동이잖아요. 반대인 상태일 때만이 도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반자 도지동이라는 게 되돌아갈 반자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반대 상태일 때만 도의 작동, 도의 전개, 도의 운행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 상태에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에서 유로 가요. 이렇게 말하거나 도생 1, 1생 2, 2생 3, 3생 만물 이렇게 말하거나 혼입이 1 하다가 지석에서 하나로 있다가 이렇게 2, 3, 4 이렇게 가거나 이거를 사회라고 보면 원시 공산사회에서 최고의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사회에서 거대한 제도나 규범의 법의 체계로 가는 국가, 한 개인의 인식에서 갓난아이에서 아무런 인식이 없는 박 상태에서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 가는 거라. 뭐 이런 거겠죠. 처음에서 끝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국가의 다스림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이 두 가지더라. 지차양자역, 개식.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뭐 같은 구조 아는 것인데 이것은 같은 구조더라. 이 같은 구조임을 항상 알고 있는 것, 이것을 가물한 덕, 현덕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태, 둘 중에서 어떤 상태이면 여물반, 사람들과 더불어 반대를 지향한다. 여기까지. 생각이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정지 있었네요. 졸고 있었어. 생각이 없을 거야. 뭐 했어 오늘? 강 선생은? 근데 그 복귀와 무국 그게 언제 나온 말이죠? 앞에 나와. 내가 뭐 모든 페이지를 외우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어디 나온다고 내가 기억하겠는데 앞에 나와. 한 30장 전으로. 노자에서는 지혜가 그러니까 지식이 나쁜 거예요? 나도 이 지식 여기서 나오는 이 지식이라는 거의 개념이 궁금해요. 뭐에 대한 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과 같은 능력 내는 거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knowledge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알미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이라는 게 수학이면 수에 관한 알을 수학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한 학문이라는 게 언제 분화가 됐느냐? 그게 이제 위센샤프트 과학이라는 것. 과학이라는 것은 1800년 말 1900년이 되면 니체가 1900년에 죽잖아요. 죽을 땐 니체가 유럽을 지배하는 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니힐, 그러니까 허무주의, 닐리즘.
마크시즘, 사이언스라고 해요.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해요. 원래 이 사이언스란 말 이전에 과학은 철학에서 나뉘어지는 여러 종류의 학문, 그래서 재분과 학문이에요. 재분과 학문. 그래서 과학의 과학, 여기 과학, 미션, 샤. 이게 철학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가는 거죠. 나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뉴턴의 만물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학위 이름이 철학 박사라. 칸트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것은 천체 운행에 관하여서 박사 논문이라. 아인슈타인이 받은 박사학위도 철학 박사라. 옛날 다 법학 박사, 사막사과. 중세시대의 서양의 대학은 사막사과인데, 사막이라는 게 법학, 신학. 하나가 생각이 안 난다. 어제 밤을 새가지고. 사과는 논리, 뭐, 음악, 뭐, 이런 거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철학이 하나의 이제, 학위 모델이 돼서. 그게 다, 철학 박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리과대학 그러잖아요. 물리과대학. 서울대 물리과대학을 졸업했어요. 물리과대학 안에는 철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다 있는 거지. 물리과대학. 그렇게 철학이라고 불리다가 하나씩 독립해서 쪼개져서 나가는 그 과정을 비션샤프트라고 그러고, 재분과학문, 비션샤프트의 뜻이 재분과학문이니까 그렇게 해서 과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말을 할 때는 관찰과 실험이라는 그 자신의 학문 방법론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지? 지가 뭐냐고. 한 애들 답안지 300장을 읽어봐. 정신 하나도 없어. 밤새 읽어봐. 그걸 꼬박 이틀 동안 앉아서 읽어봐. 뭐라고 다시 질문? 지가 무엇인가. 안다는 거. 지, 알미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코그니티어, 알미죠. 알미인데, 알은 크게는 경험,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밤새 읽으면서 해가 뜨는지 안 뜨는지도 몰랐지만 해는 동쪽에서 떴을 거야. 왜냐면 내가 50 넘게 먹도록 해가 동쪽에 뜨는 거 어릴 때 촌에서 누누이 봐왔고, 어제도 동쪽, 오늘도 동쪽, 내일도 동쪽. 그래서 해는 내가 경험했을 때 해는 항상 동쪽에 떠. 경험이죠. 그럼 이제 이 경험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만 그 경험을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알의 영역으로 가져오려면 이 경험 안에는 항상성이 있어야 돼. 항상성. 항상성이라는 게 불변성이잖아요. 불변성. 변하지 않는 거. 근데 뭐 변하면서도 뭐 대략 동의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적인 어떤 프로테이지, 뭐 65%. 사회과학은 확률 통계 돌려서 65% 이상이면 참이라고 그러죠. 이게 직접 변, 직접. 그다음에 이제 간접.
이 간접은 이야기야, 이야기. 히스토리카 이야기야. 남이 해준 얘기. 내가 직접 하지 않을까. 내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남이 쓴 거잖아. 남의 얘기를 읽은 거지.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앉아서 말해. 교과서 내용을. 그건 내가 발견한 거 아니니까 남이 해준 얘기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온 거지. 그래서 간접적인 알미라는 것은 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 그래서 코그니티어, 히스토리카, 이야기적 지식이죠. 이야기 지식. 이 이야기 지식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라. 대학 다니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이 이야기 지식을 맞나 틀리나 어떤 근거에 있나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나 얘가 말하는 게 맞나를 따지는 거야. 따져본 지식. 이걸 갖다가 코그니티어 필로소피컬 따져본 지식.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야기 지식에서 멈추지. 그걸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식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지금 말하는 지식이라는 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 따져본 지식으로 가는 것, 이게 지혜라. 이 서양 철학에서 구분하는 것은 지혜라.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지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마티카. 수학적 지식이 있어, 수학적 지식. 이 수학적 지식은 직관 지식이야, 직관 지식. 인투이션이거나, 논증하는 것. 데몬스트레이션 하거나, 인투이션 하거나, 직관적으로 알거나, 논증해서 아는 지식. 이게, 코그니티어 마스마티카.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지식을 분류한 것, 이거를 크리스티안 볼프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렇게 구분했는데, 볼프는 칸트보다 한 120년 앞선 사람이에요. 볼프는 저렇게 간접 지식을 구분했어요. 답이 됐나? 내가 모르는. 그래서 여기서 이 지가. 이거 답이 안 됐구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 지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지식의 이 지는 일반화된 그런 거 말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가 과연 말씀하신 그 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통치와 관련된 지식이다. 그러니까 지배와 관련된 지식. 통치와 지배. 나 일반적인 의미의 지식을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근데 이 지가 근데 그런 게 왜 나쁘냐는 얘기지. 응? 통치의 지식이 왜 나쁘냐고. 생각해봐. 이 중국의 지금 노다 시기의 사람들, 문자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많지 않겠죠. 0.00 1~2%? 일반인들은 어떤 지식을,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뭘까? 경험에 의한 지식이 많겠지. 그렇지.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직접 구함하고 뭐 식물을 심거나 동물을 키우거나 집을 짓거나 그러한 지식이었겠죠. 여기서는 다 통치의 지식이죠. 왜 통치의 지식이냐면 그만큼 일자 하기로 끝내. 아니 그러면은 통치의 지식을 갖고서 통치를 하면 나쁘다는 거야?
홉스가 리바이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리바이든이라는 책이 전부 번역되어 있지 않고 앞에 3분의 1만 번역되어 있어요. 3분의 2가 언어에 대한 논의예요. 용어, 개요, 명제, 논정, 논리체계, 구조, 언어 구조 이런 걸 쭉 3분의 1을 쓰는데 왜 써? 왜 쓰냐고. 언어 우리가 어떤 왕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 개념을 사용하고 이러한 용어 개념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하고 이러한 정의들로부터 명제는 이렇게 만들고 이 구조를 짜서 뭐 법은 이렇게 만들고 뭐 만들고 이 내용이야 다. 이게 그건 뭔 말이냐면 통치를 한다는 것, 정치를 한다는 것은 언어 구조를 새로 짜는 거야.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는 거야. 넷플릭스에 봐봐. 넷플릭스에 아일랜드 공화국? 유럽의 어떤 놈이, 이탈리아의 어떤 놈이 바닷가에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공화국을 선언하고, 이탈리아 정부하고 딱 벗어나는 영해. 그 경계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공화국을 선포하고 유럽의회 우리 국가 인정해달라고 얘기하고 막 거기서 술 먹고 파티 벌이고 돈 벌고 이럴 때 이탈리아 그때 장관인지 총리인지 둘이 얘기하는 거 나오잖아. 우리가 무솔리니 정권으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이탈리아를 만들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3개월 동안 이 짓을 하지 않았냐고. 언어 용어적인 개념 정리 법 이거 우리 3개월 내내 했는데 쟤들은 저런 것도 없이 정부라고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고. 국가를 만드는 것, 새로운 국가 정부를 만드는 것, 이 짓 하는 거야, 이 짓. 이 짓이 예법의 제정이잖아, 예법의 제정. 이게 지식이라. 이 고도 주너라. 그만해, 나 진짜. 말을 하는데도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랬어요.